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국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지금 혼미한 상태로 빠져 있습니다. 오늘은 정권 교체를 이루어낸 주역 우리 5대 유튜브 대표님들을 모시고 너무너무나 지금 위급한 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을까에 대하여 함께 또 토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구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함께 하게 돼서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몸도 안 좋으신데 황장수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환영합니다. 또, 네. 감사합니다. 신혜식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근데 원래 이 중심인데 이 이봉규 박사님은 세상에 연락을 못 받아가지고 못 오신다고 그래서 이따가 또 이 전화로 연결해서 또 소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주제는 지금 양당이 공천이 마무리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이 공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게 하겠습니다. 고성 박사님. 예. 일단은 그 양당 공천이 지금 마무리되고 있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전략적으로 보면 네. 더불어민주당이 자기들 원칙에 입각해서 제대로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자기들 전략이라는 게 뭐냐면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군요. 그렇게 하려면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사람을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국회에 진출해서 네. 의회 전술을 구사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온갖 꼼수를 다 동원해서라도 네. 그 종북 주사파 중에서도 핵심 활동가, 네. 전투력 강한 종북 주사파들을 국회라고 하는 합법 공간에 진출시키기 위해서 지금 공천을 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공천이지만 저 김정은이는 굉장히 칭찬할 아주 훌륭한 공천했다. 네. 진짜 싸울 전사들을 너네가 배지 달게 해줬다라고 하는 식의 공천이 있었어요. 네. 반면에 네. 우리 국민의힘 쪽에서는 네. 어떻게든 이 공천 파동 안 나야 된다고 지나치게 몸을 사리는 바람에 그야말로 현역들이 거의 대부분 다 공천을 받게 됐어요. 아. 현역이 공천 다 받으면 공천 파동 안 나죠. 감동은 없지요, 그 대신. 대신에 감동이 없어요. 네. 더 중요한 것은 전략적으로 우리도 이념 전쟁이 이제 본격적으로 그 전선이 확대되고 있잖아요. 끝난 네.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도 진짜 종북 주사파와 후퇴 없이 싸울 수 있는 자유파 전사들을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줘야 돼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눈을 씻고 볼래야 볼 수가 없어요. 그나마 이를테면 이 댓글창에도 나옵니다만 죄송합니다. 네. 예, 도태우. 그 나름 저는 자유파 전사라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이 사람 죽을 뻔하다 살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유파의 전략적 관점에서 볼 때는 실망스럽게 짝이 없는 공천이 이루어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이 제대로 못하니까 우리 자유파가 마치 광화문 국민 대혁명을 일으켰듯이 네. 우리 자유파가 직접 나서서 그런 자유파 전사들을 국회로 내보내야 되겠다. 네. 이렇게 이제 결론들을 갖게 된 겁니다. 아, 자, 황장수 소장. 예. 서울대 나오셨죠. 예. 그 NLS요, PDS요. 저는 NL도 아니고 PD도 아니고 아니고요. 예, 그냥 독자적으로 그리고 또 이 양당을 다 경험하셨죠. 예, 다 그 경험했죠. 민주당에도 언제 한번 출마까지도 민주당에 2000년에 네. 그 민주당에 출마했죠. 그러니까 이제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이재명이가 공천하는 걸 보고 뭘 느끼십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삼김씨가 대통령을 할 때는 네. 상식이라는 거나 최소한의 그 양심, 도덕, 그리고 법적인 이런 부분을 네. 좀 의식은 했습니다. 의식은. 근데 지금 이재명의 공천을 보면 대장동 변호사가 5명, 그러니까 변호사비를 이제 공천으로 대납했다. 아, 그다음에 어제 이제 기가 찬이 났죠. 아. 인천 뭐 서병인가에 보면 네. 89년생인 성이 모신 그 이재명의 가방 못지 아, 젊은 가방 들고 다니던 비서가 공천을 받았어요. 이야. 옛날 그 저기 며칠 전에 일주일쯤 전에 이재명의 부인 김혜경이의 또 가방 못지가 공천을 받았다가 다시 경선을 한다고 하면서 지금 마지막까지 공천을 결정을 안 하고 아. 있지만 결국 받을 거라고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종북 10여 명을 지금 뭡니까 진보당 이석기당, 네. 그다음에 그 새 진보 연합이라고 네. 또 여기저기 끌고 모은 좌파, 네. 그다음에 촛불 단체, 네. 그게 열석을 지금 할애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석기당은 기본으로 이 울산 북구 지역구도 거기 양보했죠. 그러니까 내석을 갖다가 받아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당을 해산시킬 때는 네. 뭐 때문에 해산시켰고 국가가 근데 이제 민주당이 숙주가 되어가지고 네. 그 종북 4명을 원래는 6명이 될 뻔했잖아요. 네. 촛불에서 추천한 4명 중에 2명도 그 진보당 출신이었잖아요. 네. 그 시끄러우니까 이제 2명을 뺐지만은 네. 그야말로 자발적으로는 자유통일당보다 더 지지율이 낮은 진보당이 지금 보면 이제 국회에 최소한 4석을 보장받은 것 같아요. 네. 자, 그뿐입니까? 범죄자 조국 지금 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잖아요. 1심에서요. 네. 근데 이제 이재명이 지금 범죄자 아닙니까? 맞아요. 둘이가 이제 같이 범죄자 연대를 결성해 갖고 지금 시너지 효과를 하잖아요. 근데 네. 여기서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건은 네. 원만하게 자기들 스타일로 하면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음. 지금 그러지 않고 박빙으로 가고 네. 수도권 격전지에서 주요 후보들, 족보 후보들이 지금 고전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왜 여당이 네. 이 범보수의 소수 정당이나 또 그동안에 고생한 사람들까지 안아서 이재명이처럼 저렇게 하지 못했는가? 또 지금 보면 민생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요. 네. 민생 토론하고 대통령께서 전국을 돌아다니는데 네. 사실 표가 그렇게 해서 모이는 것도 아니고 한동훈 씨가 전국에 대선 유세하듯이 다니는데 그건 자기 편 모아갖고 그냥 박수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선거 방향을 여건이 바꾸지 않으면 심각할 거다. 그래서 자유통일당이 네. 이 남은 한 달 동안에 굉장히 약진하지 않으면 어려울 수 있다 이래 봅니다. 네. 신혜시 대표님. 예. 지금 이재명이가 공천하는 걸 보면은 이석기 당보다가 더 주사파, 더 간첩 세력 이렇게 보이는데 그다음에 그또 우리 그 한동훈 그 공천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말이죠. 네. 민주당은 전략이 다양해졌어요. 우리가 볼 땐 분열이라고 보지만 결국에는 선택지가 많아졌다는 거죠. 네. 지역은 민주당, 아, 비례대표는 위성정당과 조국신당 이렇게 골고루 선택하게 돼 있는데 일단 그 민주당의 위성정당을 보게 되면은 네. 일단 기호 1번을 받았던 그러니까 선택 1번을 받았던 반미주의자는 빠지고 네. 오늘 보니까 또 이제는 국가보안법 폐지자로 교체를 해버렸어요. 저는 이게 교체된 부분이 굉장히 놀랍다. 그것도 다 쇼하는 네. 거죠. 1번이면은 당연히 당선권인데 후보자가 사퇴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교체를 했단 말이죠. 네. 이건 뭐냐? 시민사회에게 전권을 다 부여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종북 좌파 세력으로 위성정당을 이재명이 꾸린 것은 이재명이 지금 민주당 안에는 오늘 보니까 또 대장동 변호사 전면적으로 다 배치를 했단 말이죠. 네.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위성정당은 시민사회가 알아서 잘 만들어라. 대신 나에게 태클 걸지 마라. 그렇게 해서 이제 구성을 해놓고 거기에 반발한 세력이 또 이제 조국신당으로 이제 위성정당을 만들었는데 네. 이걸 보면서 참 부러워요. 시민사회와 저렇게 종북 좌파 세력들이 네. 싹 뭉쳐가지고 네. 자신의 지분들을 철저하게 갈라먹는구나. 그러면서 이재명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비판 세력들. 사실 이재명이 비례대표까지 저렇게 했으면 아마 지금 민주당사 앞은요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근데 민주당사 앞에 지금 예전 같은 그 혼란 사항이 없거든요. 네. 결국 이재명은 자신의 측근들을 세우고 지역으로 내보내고 비례대표에게는 시민사회 몫으로 주고 거기에 반발한 세력이 또 친문이 조국 정당을 만들어서 지금 지지율을 이제 일정 부분 끌어올렸는데 그것도 참 대단하다고 보는 게 네. 저는 조국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신당을 만들어서 지지율을 15%나 가져갈 수 있을까? 네. 저자들의 네트워크는 대단하다. 맞아요. 예. 근데 반면에 지금 우리 보수 세력은 네. 자유통일당이 지금 여론조사하면 3.4, 3.6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지금 우리도 좀 전략적으로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되지 않나. 네. 예? 즉 지금 국민의힘이 말이죠 대선 상황이에요.
국민의힘은 한동훈 대선이지 이게 총선 사항이 아닙니다. 예. 지금 제가 후보자들 몇 분을 만났는데 네. 지역에 내려와서 한동훈이 오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대요. 뭐 엄청나게 많다고 해요. 대선 때까지는 아니지만 네. 어쨌건 사람들이 모이는데 후보자는 안 보이고 한동훈만 보인다. 심지어 셀카 찍기 바쁘다. 근데 그 모인 사람들이 정말 지역 사람들이냐 이것도 의심하고 있어요. 네. 지역에서 모인 게 아니라 팬클럽. 네. 전국에서 한동훈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일정을 알고 일거에 모여서 둘러싸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또 문제가 뭐가 발생하냐. 네. 정작 지역 주민들을 못 만난다. 그래서 후보자는 안 보이고 한동훈만 언론에 비춰지고 결국 국민의힘은 대선판이 돼버렸고 네. 그리고 민주당은 그야말로 전략적인 선택을 통해서 지금 결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오늘부터 뭐 보수 언론들도 다 하는 얘기가 총선판이 위험해지지 않았냐. 생각보다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 네. 결국 한동훈의 개인기에 의존했던 국민의힘의 어떻게 보면 위기가 네. 굉장히 빨리 다가오고 있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말씀만 좀 드릴게요. 아무리 적이라도 잘하는 건 잘한다고 칭찬해야 되고 또 우리가 배워야 되고 그렇죠. 아무리 우리 편이라도 잘못한 건 지적해야 되잖아요. 저는 이번 공천 경쟁에서 중요한 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목적의식이 분명하냐. 또 하나는 얼마나 절박하냐. 그러니까 두 가지 점에서 저는 저 종북 주사파들이 우리 자유파를 이겼다고 봅니다. 네. 목적의식이 분명하냐. 저 종북 주사파들은 대한민국 전복이라는 목적의식이 아주 분명해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돼 있어요. 그것에 복무할 수 있는 전투적인 종북 주사파들을 공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당연히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야 되잖아요. 네. 윤석열 정권을 성공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정확하고 분명한 목적의식이 없어요. 그리고 절박성도 똑같습니다. 저쪽은 지면 다 죽는다는 절박함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우리는 정권을 잡아서 그런지 지것들 힘으로 잡은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정권을 잡아서 그런지 뭐 대충 해서 어쨌든 적어도 112석인지 뭔지 그것만 넘어가면 우리는 지는 건 아니다. 이런 정도의 나이브한 생각을 갖고 시작을 한 거예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 대표도 말씀하셨는데 4년 전 총선 때도 석 달 전, 두 달 전에 우리가 엄청 분위기 좋았는데 딱 한 분위기 달 좋았죠. 남기고서 뒤집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속절없이 무너졌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바로 딱 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또 한 번 속절없이 무너지면 정말 나라 망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반등시켜야 돼요. 네. 그 반등시킬 수 있는 수단을 우리가 나름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오늘 토론이 저는 의미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게 총선 끝난 뒤에 한석이라도 져버리면 결국은 이제 계속 강조하시는 대로 대한민국 해체되고 연방제로 북한으로 가는 거 이거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이제는. 없죠. 예. 근데 우리는 저쪽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다 모인단 말이에요. 예. 모든 게. 뭐 지금은 뭐 이석기하고 또 뭐 그 뭐 조국하고 뭐 헤어진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다 모일 거거든 쟤들은요. 네. 근데 우리는 이 한동훈 장관에 대하여 이런 때가 올 줄 알고 우리는 그 광화문 조직이 사실은 254개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예. 평택이 하나 늘어나서 거기에 우리가 2만 명씩을 선거구별로 조직했어요. 자유마을이라는 이름으로. 근데 이걸 도와준다 그래도 이 사람들이 싫다는 거야. 아니 세상에 자기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직해서 이렇게 도와준다고 해도 저 사람들이 거부 내지는 소극적으로. 목사님, 네. 그 5년 전에 네. 2019년 광화문 국민 대혁명 때도 네. 도와준다 해도 맞아요. 그때 맞아요. 그때가 황교안 대표 아니 그 저 대표님의 친구잖아. 아니 뭐 친구 경기고등학교. 아니 친구라면 나라가 중요하지. 네? 끝까지 그거 거리 둔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끝까지. 네, 네. 네. 지금 똑같다니까요. 그러다가 결국은 황교안 대표님은 정계 은퇴한 거 맞습니다. 사실상 은퇴 당한 거죠. 네, 당한 거죠. 참 그러니까 이 보수 우파들은 정말 이거는 그 이념도 없고 뭐 결사적인 이런 각오도 없고 네. 이래서 결국은 대한민국이 위기 가운데 빠졌는데 이 우리 편에 대해서 한번 좀 쓴소리 한번 해봅시다. 이 한동훈 공천 왜 저렇게 해요?
도대체. 제가 봤을 때 네. 무난하게 음. 이대로 가면 이길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착각하는 초장의 분위기가 1월 달부터 괜찮았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자기들이 계획했던 것보다도 더 후퇴한 네. 무난한 공천으로 갔죠. 그러니까 야권은 시끄러웠지만은 그 시끄러움이라는 것은 야권 지지자들에게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어차피 시끄럽거나 말거나 욕하지만 지금 한때는 경향신문에서 이재명이 물러가라 했지만 지금 모든 좌파 언론들이 다시 지금 지지율이 비슷해진다고 하니까 이재명이 공천을 비판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그 한동훈의 지금 메시지가 반 이재명 그리고 반 종북 척결인데 네. 근데 이제 이걸 바꿔야 될 시점이 저는 왔다고 봅니다. 민생에 대해서 오늘 조선일보가 보면 시장에 갔다 오면 여당 찍어주려다가 처리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물가가 엄청나게 오르잖아요. 식비를 비롯해서 네. 식료비, 생활비가요. 자 이런 부분에다가 또 집값에 지금 뭐 하락 국면이 있습니다만은 부동산이 저런 모양으로 돼 있고 전세값은 또 엄청나게 오르고 있죠. 네. 근데 이제 의사들하고 싸움도 저렇게 지금 끌고 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의사들하고도 빨리 선거 전에 매듭을 지어야지. 국민의 지지가 의사들의 정원에 대해서 이 높다고 해가지고 네. 저걸 갖다 국민 지지를 받고 있다고 끌고 가다가 나중에 이제 더 불편해지면 국민들이 정권을 비판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런 딜레마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든지 잘 나갈 때 적당하게 일단 마무리를 짓고 그 다음에 개혁 정책들을 발표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요. 네. 근데 이 민생 토론회 방식이 국민들에게 먹혀드는 개혁 정책인가? 과거처럼 대통령이 시장을 방문해서 악수하고 네. 생선 파는 아주머니들하고 악수하는 게 네. 이것이 표를 얻는데 도움이 되겠는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번 대선을 결정짓는 것은 20대, 30대와 중도층이에요. 근데 이 중도층이 제가 볼 때 7대 3 이상으로 야권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집단입니다. 아하. 약간의 명분만 지어지면 이재명 조국한테 질려서 중도라고 하지만은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성향은 야권으로 갈 소지가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정권을 잡고 있는 계층에 대한 비판이 높은 계층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번 이대로 총선이 흘러가면 상상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네. 여기서 총선의 방향을 틀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네. 하나는 자유통일당이 이번 총선에서 원내에 이 여러 석이 진출해서 의미 있는 성적을 얻으려면 네. 자유통일당을 대표해서 연설이나 행사에 가서 연설하는 사람의 기조도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이제 종북 척결은요 말해봤자 우리 편만 시원하지 외연을 넓히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건 나중에 해도 종북들은 똘똘 뭉쳤습니다. 그 종북 척결은 나중에 해야 될 문제고 남아 있을 한 달 동안에는 종북 척결이 아니라 과감한 사회 개혁을 갖다가 주도하겠다고 자유통일당이 말을 좀 바꿔야 됩니다. 국민의힘이 수구 보수 정당처럼 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매기 역할을 해서 국민의 힘을 각성시키겠다 이런 자세로 바뀌어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유통일당이 지금 남은 한 달 동안에 정확하게 국민의 힘도 자극받도록 일종의 이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 근데 제가 조금은 안타까운 게 자유통일당에서 이 메신저로 나서거나 이데올로그로 나서는 사람들의 이 논리가 마치 이 아스팔트 보수의 이 이야기만을 하고 있는데 이 표는 어차피 아스팔트 보수는 우리 찍어주잖아요. 근데 지금 그분들은 그냥 어차피 찍어줄 거니까 그분들이 아니라 우리를 안 찍어줄 만한 사람에게 노력해야 된다. 표를 전부 새가 담아가지고 역대 선거에 이긴 예는 없어요. 전파되어서 감동을 받아서 지지하도록 유도해야죠. 자, 신혜식 대표님. 예. 한동훈 뒤에는 김경률이가 있다. 이번에 공천은 사실 김경률 공천이다. 이런 말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확인한 건 없고요. 네. 다만 이제 좀 전에도 이제 도태우 후보자에 대한 얘기가 잠시 나왔지만 네. 이게 경기를 뛰는 선수를 컨디션 좋게 해서 내보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과문을 아주 세게 받아놨어요. 네. 그걸 또 발표를 해줬습니다. 근데 이제 5.18 관련이거든요. 네. 그 후보자를 아주 너덜너덜하게 만들었는데 자, 사과문을 보면 저도 화가 나요. 아니 이거 이 정도까지 해야 돼? 근데 결국은 민주당에 이용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 네. 작전상 할 수 없이 그렇게 안 그러니까 어쨌건 민주당에 이용당하는데 좀 전에 황장우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주사파 종북 척결 이거는 좀 내려놓고 민생으로 접근해야 된다. 좋은 말씀이죠. 근데 그것도 투트랙으로 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민주당처럼 위성 정당에 딱 박아놓고 우리는 이거다.
라고 하고 그 방향으로 가고 한쪽은 또 민생으로 달려갈 수 있는데 국민의힘은 모든 걸 다 쥐고 있으니까 이게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국민의힘 총선은 기초가 잘못돼 있다고 저는 판단하는 게 일단 뭐 처음에는 운동권 척결 좋았습니다. 근데 네. 결론적으로는 민생이 앞서야죠. 그 대통령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대통령은 지금 민생 투어를 하루가 멀다고 하고 있고 정책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 정책들이 너무 좋아요. 이걸 갖다 홍보를 해줘야 되거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금 전국을 다니면서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홍보하고 했지. 네. 우리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고 대통령이 이런 정책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같이 호흡하겠습니다. 먹고 살리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네. 그 뭐냐? 당정 분리한다고 그래갖고 대통령하고 거리 두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결국엔 그것도 안 됐고. 네. 말씀하신 대로 또 주변에는 김경률 같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와 전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결국은 뭐 도태우 변호사 같은 사람들한테 그런 사과문이나 받아내서 후보자를 컨디션 좋게 내보내야 되는데 너덜너덜하게 해서 내보내고 민주당에게 욕먹고 네. 지금 국민의힘은 방향도 없고 그리고 정체성도 불분명하고 네. 한마디로 매력이 없어진 당이 돼버렸다. 예.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은 총선을 뛰는 게 아니라 대선을 뛰고 있어요. 예. 한동훈의 지지율이 그러면 올라갔냐? 대통령보다 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네, 대통령의 지지율도 흡수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주 엉망진창이 돼가고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요약하기 위해서 선대위원장 있잖아요. 네. 그 야당 여당 예. 선대위원장이 거의 일정 다 됐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선대위 구성도 네. 저쪽 종북주사파 쪽이 지금은 좀 더 낮게 했어요. 뭐 20명이나 되는 이 때 선대위를 구성을 해서 네. 이 이재명이의 사법리스크를 어쨌든 희석시키려고 하는데 네. 그게 나름대로 먹히면 되는 거지. 꽝 잡는 게 매라고. 네. 반면에 사실 그 국민의힘은 네. 5명이든 10명이든 이게 정말 공동선대위다. 네. 실제로 역할은 한동훈이 하더라도 네. 이렇게 가야 되는데 네. 거꾸로 네. 공동선대위를 구성을 해놓고는 계속해서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원탑이래 원탑. 아니 그러니까 그럼 공동선대위를 왜 구성하냐고. 네. 자, 제가 좀 엉뚱하게 들릴 말씀을 한 가지 좀 하면서 지금 네. 상황을 좀 정리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네. 1931년에 일본이 만주사변을 일으켰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야말로 이 늪속으로 들어갑니다. 네. 처음에는 뭐 관동군이 하도 잔악하게 양민 학살하면서 이 삼광 정책까지 불 지르고 다 죽이고 막 이래가지고 중국인들이 쫙 후퇴를 해요. 네. 지그때는 이긴 것 같죠. 근데 지내놓고 보니까 이게 일본군이 계속 점만 찍고 다닌 거예요. 점만 찍고 다닌 거예요. 지금 한동훈이 그런 이 행보를 지금 보이고 있어요. 뭐 여기저기 번쩍번쩍하고 다니는데 네. 남는 게 없어요. 계속 남는 게 점만 없어요. 찍고 다닌다고요. 네. 그런데 저 종북 주사파들은 하여튼 지것들끼리는 치고받고 뭐 지지고 뽑고 하지만 전선을 구축을 해내는데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쟤네는 선으로 딱 구축을 한 거야. 여기에 한동훈이가 점만 찍고 다니면 이게 게임이 됩니까? 결국 그 일본 관동군이 그 70만의 그 흉악스러운 관동군이 이 중국과 이 장개석과 모택동의 선과 면으로 대항하는데 완전히 말려가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거든요. 네. 결국 지금 이 선거도 점으로 하는 선거는 그 개인 홍보는 될지 몰라도 이 우리가 국면을 주도하기가 어려요. 선을 치고 그다음에 이걸 면으로 확장해 들어가야 되거든. 네. 그 좌파들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맞아요. 모택동이한테 배운 대로. 네. 그 우리는 이걸 아예 모르는 것 같아. 그리고 그냥 한동훈의 지지율 그거 인기 이거 가지고서 계속 돌아다니면은 선거가 곧 될 것처럼.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전환해야 된다. 맞아요. 빨리 점 전략에서 선을 치고 면을 확장하는 전략으로 바꿔가야 된다. 그걸 우리 자유파는 할 힘이 있어요. 뭐. 우선 광화문 이 애국 조직이 세력에 있잖아요. 수백만 조직이 있고 네, 네. 정부 여당이라고 하는 강력한 자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또 대통령이
연초부터 무려 19차례 20차례 민생 토론을 하는 거 사실은 이건 점 찍고 다니는 거랑 같잖아요. 그게요. 이걸 받아서 선으로 만드는 걸 당해서 해야지. 안 하고 그게 있잖아요. 뜨지도 않고 예. 대통령은 그렇게 쎄 빠지게 하는데도 예. 이게 언론의 주목도 안 되고. 그러니까 완전히 전략을 바꿔야 된다. 지금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듯이 바꿔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네. 백날 해봤자 선거 결과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소장님. 예. 지금 양쪽 비대위가 구성됐잖아요. 예. 그 어떻게 느끼세요? 지금 저쪽에는 보니까 김부겸이도 들어왔고, 맞아요. 저 이재명이 공천 잘못한다고 비판하더만은 들어왔지요. 총직결. 그다음에 임종석이 공천 안 준다고 삐졌다더만 이해찬이도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또 총직결했어요. 네. 그다음 박용진이도 탈당 안 했죠. 임종석이도 탈당 안 했죠. 탈당한 사람 세어보면 10명도 안 돼요. 그러면 뭐냐? 이재명이가 내부에 수습을 했고 네. 이 좌파 매체들도 이재명을 비판을 이제는 안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재명이하고 조국하고도 둘이가 이해관계가 안 맞을 것 같은데 둘이가 이해관계가 맞아버려서 조국이 네. 지역은 안 내고 비례만 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둘이 나눠서 내면요. 이재명이 혼자서 먹었을 때보다 한석 좀 더 나온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에는 결국은 하나가 될 거니까 네. 명확하게 잘 나눠서 잘 정리돼 가고 있고 조국이 정권을 사이다 비판하고 조국의 1호 공약이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사법 처리하겠다는 게 1호 공약 아닙니까? 네. 특검하고요. 그러면 그걸 내서서 조국이 사이다 발언을 한다고 야권 지지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 민생 토론을 하고 한동훈이 전국 민생 순방을 하지만은 이것이 이 감동을 주는 메시지로 다가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정치는 네. 실제로 해주는 게 아니라 네. 뭔가를 해줄 거라고 확신이 들게끔 속이는 게 정치의 본질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히틀러가 한순간에 확 사람을 끌고 가는 거 이런 것들이 실제로 히틀러가 독일을 완전히 잘 살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럴 것처럼 그럴싸하게 말을 했고 그 말이 독일 사람들한테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독일 사람 대부분이 히틀러한테 기울은 거거든요. 맞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여권에서 한동훈, 윤석열 이 두 분이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가 감동이 없다는 겁니다. 맞아요. 몸이 건조해요. 맞아요. 개발 공약 가지고는 잘 안 통해요. 그러면 좀 더 대중에게 그럴싸하게 다가갈 수 있는 감성적이고 민생적인 부분을 섞어서 이야기를 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권의 전략이 지금 굉장히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작전을 하고 하면 모든 것이 다 계획대로 착착 돌아갈 거라는 이 검사 출신들 특유의 이 기획적인 마인드가 네. 현실에서 지금 안 통하는 거죠. 네.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이 범하는 대표적인 실수입니다. 지금 이런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선거가 아마 이 속도로 가면 점점 더 어려워져서 나중에 이제 선거 전날쯤 되면 곡소리가 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방향을 획기적으로 틀어야 되는데 이 과거에 보면 노무현 겁니까 화로 옆에서 이 루스벨트 대통령이 그 대공황 시기에 어려운데 노변 정담이라고 이 정치적인 이야기를 국민들 앞에 화로 앞에 앉아가지고 자기 집무실에서 이렇게 라디오로 이렇게 설파를 했어요. 근데 그게 미국 국민들한테 굉장하게 위로를 주면서 이 루즈벨트는 임기가 없이 계속했잖아요. 네 번 했죠. 예. 네 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지금 여권의 메시지 전달 방식이나 그 메시지의 컨텐츠에서 중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자유통일당이 저는 이런 문제들을 이 여건이 못 따라오면 먼저 방식을 전환해서 그렇게 끌고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네. 봅니다. 신혜시 대표님. 네. 비대위 어떻게 보십니까? 그 양쪽. 사실 뭐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이재명, 한동훈 원톱 체제로 끌고 가는데 네. 지금 국민의힘에 이번에 이제 선대위도 꾸리고 뭐 그 과정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안 보이고 네. 아니 나경원 의원이 지금 선대위 가갖고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지역도 바쁜데 게다가 원희룡 장관은 갈 수도 없어요. 지금 뭐 밀린다 박빙이다 이런데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을 갖다 이름으로 다 걸어놓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원톱은 또 한동훈. 네. 그러니까 뭐 변화가 없어요. 선대위를 꾸려도 변화가 없고 비대위에 또 존재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보이지 않고 네. 거기에 뭐 말씀하신 대로 목사님께서 네. 김경률이 뒤에 있는 거 아니냐. 비호감 김경률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바라봤을 때는 제일 싫어하는 김경률이 거기 있는데 빼지는 않고 이러니 결집은 안 되고 네. 선대위를 꾸렸는데 신선한 맛은 없고 네. 정책 부분에 있어서 저는 황당한 게요. 그러면 정책이라도 말씀하신 대로 뭔가 아름답게 메시지를 멋있게 내야 되는데 네. 제가 어제
자료를 하나 보다 보니까 네. 정책을 내긴 냈더라고요. 여러 가지 아. 정책을 냈는데 여기 자료화면이 뭐 있은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이영환한테 네. 보내주세요. 아니 뭐 요거예요. 보니까 다 비슷비슷하게 했어요. 뭔가 했는데 민주당은 외교, 안보, 정무 정책까지도 발표를 하는데 네. 국민의힘은 외교 정책이 없습니다. 아예. 네. 정책도 민주당 정책 비슷하게 베낀 데다가 외교 정책은 없고 그러니까 이 쭉 보고 있으면 한동훈 입만 보고 있지 네. 이외의 선수들이 뭐 이게 경기라고 치면은 다양한 어떤 전술을 보이고 그리고 어떤 개인기도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서 나와서 국민들이 와 환호해야 되는데 한동훈 이외에 아무도 안 보이다 보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얘기를 이제 다 주목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최근에의 발언을 또 보게 되면 네. 경제 안 보입니다. 민생 잘 안 보입니다. 오로지 자신에 대한 공격에 대한 방어 논리만 보이고 있다. 위로 띄워주세요. 자신에 대한 방어 논리만 위로 보이고 있다 올려주세요. 보니까 네. 이거 벌써 갔습니까? 네. 이게 대단합니다. 예. 지금 보시면 네. 육아 정책 쭉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소상공인 정책이 있는데 온누리 상품권 또 뿌린다는 거예요. 저거 잘못된 겁니다. 상품권 뿌리는 거. 근데 그거 민주당 거예요, 사실은. 아. 저거 이번에 새 내년도 예산안에 상품권 엄청나게 그 민주당이 누차고 해갖고 난리 난 거 아닙니까? 네. 저거를 또 국민의힘이 그대로 받아가는 것도 웃기고 네.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게 정말 국민의힘 다운 그리고 미래를 보이는 희망을 주는 게 하나도 안 보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긴급 제안하고 싶은데요. 이 국민의힘이 덩치도 별로 안 큰데 공룡처럼 이 비만에 빠져가지고 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많은 제안을 해도 저걸 받아들일 시스템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누가 이 방송 부르지도 않을 것 같고 설사 본들 저걸 공약을 고치려고 엄두도 못 낼 거예요. 근데요. 그래서 보기는 봐요. 아니요. 그 제 말씀은 그 핵심 사람들이 뭔 소리 하나 하고 여기 간첩들이 들어. 예, 좋습니다. 제 말씀은 네. 그냥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이 알아서 하라고 그럽시다. 예, 지금 우리가 바깥에서 국민의힘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한동훈 이 1인 플레이로는 안 된다. 뭐 이 시스템을 가동해라. 뭐 레인보우 선대위로 가야 된다. 민생 중심으로 어젠다를 다시 세팅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걸 받아서 소화할 수 있는 그 용량이 안 돼요. 제가 보기에. 그리고 지금 그거 귀 기울이고 있을 사람도 없어요. 전부 다 자기 선거가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자유파가 국민의힘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번 선거에서 적어도 최악은 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생각하는 최악은 뭐냐면 저 종북주사파 다 합쳐서 의석수 몇 개, 우리 자유파 다 합쳐서 의석수 몇 개에서 우리가 지는 게 최악이에요. 네. 자, 여기서 예. 선거철 되면 집집마다 약 4천만 권의 양 그 거대 정당들은 정책집이 책이 한 권씩 오거든요. 예. 집마다. 근데 그 비교해 보면요, 99% 똑같아. 그러니까 야당하고 여당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사실 뭐 그거 읽어보고 꼼꼼하게 이렇게 고민해보고 정책이 좋아서 어느 정당을 지지한다 이런 게 없이 이미 유권자는 누구를 찍을 건가라는 걸 사전에 대부분 다 정해놓고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그 정책으로서 이 뭔가를 바꾸는 부분에서요. 이 굉장히 지금 무망한 단계다라고 저는 지금 보여요. 네. 국민의힘이 초반에 뭘 발표했습니까? 용적률 완화, 건폐율 완화, 그다음에 한강변 고청 60층 이상 짓게 만들겠다. 네. 그리고 또 무슨 김포 편입시키겠다. 메가시티로 그다음에 뭐 재개발 재건축 완화해 주겠다. 이런 네. 수많은 개발 공약들을 폈는데 지금 보면 그 공사비가 올라가지고 네. 하라 해도 재건축을 지금 못할 판이고 하라 해도 고층을 지으려면 엄청난 추가 공사비가 들기 때문에 못할 판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공약들이 지금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보면요. 지금 다 이걸 기억해서 선거에서 국민의힘에 찍어야 되겠다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엄청난 부분을 헛수고를 한 부분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 제가 봤을 때는 그 자유통일당에서 네. 원가주택 문제를 가지고
이 대중들에게 널리 저는 접근을 해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이제 국민의힘 보고 이래라 저래라들 그 사람들은 선거 끝날 때까지 아까 안 변해. 오 박사님 말씀대로 우리를 쳐다도 안 볼 겁니다. 말을 해도요. 오히려 막 뭐 선거에 잡음 넣냐 이 정도 생각할 거예요. 네. 그렇다면 그 사람들에게 뭘 갖다가 기대하거나 이럴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유통일당이 메시지를 바꿔서 자유통일당이 약진해 가면서 가야 되는데 이게 자유통일당이 지금 이 일부 여론조사에서 3%대에 여러 건 잡혔지 않습니까? 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마지막에 투표장에서 이게 셀 수 있어요. 사람들이 투표장에서 항상 그대 정당에 투표하는 심리 때문에 지금까지 자유통일당을 하겠다 빠질 수 있으니까 이걸 갖다가 여기서 더 다져가지고 네. 3%대가 아니라 5%, 7%대까지 지지율이 오를 수 있도록 지금 하는 방법을 저는 걱정을 해야 될 때다. 저는 예, 망하든 말든 이 부잣집 그 국민의힘 걱정할 때가 아니라 자유통일당이 어쨌든 원내에 여러 석 들어가는 것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저는 우리 저 소장님이 제시한 있잖아요. 원가 주택 아파트 네. 25평 아파트를 국가가 초저금리로 2억을 대출해주면 예, 이 1억 5천 충분하죠. 예. 대출해주면 공짜로 다 줄 수 있다. 이걸 우리는 그 포스터 있잖아요. 예. 집집마다 가는 4천만 년 가는 예. 거기에 타이틀로 딱 걸어놨어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개를 타이틀 걸어놨는데 예. 종신토록 죽을 때까지 100만 원씩 정말 준다. 좀 있다. 예. 예. 이거 두 개는 이거는 가능한 거니까. 자 이렇게 이제 우린 포스터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왜냐하면 복잡한 얘기해도 지금은 못 들어. 그럼요. 사람들이 못 들으니까 자기한테 무슨 유익이 오냐 딱 여기에 걸려 있으니까 여기서 우리 시청자들한테 투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선거하면 내일 선거하면 자유우파가 이긴다 진다. 자 자유우파가 현재 선거하면은 자유우파가 한 석이라도 이긴다가 1번, 2번에 습관이 들어가지고 3, 4번 하겠습니다. 아예. 이긴다가 3번, 진다. 우리가 이번에 선거해볼 때 진다가 4번. 자, 3번, 4번입니다. 이긴다가 3번, 진다가 4번로 이거 습관이, 그렇죠. 이긴다가 3번. 야, 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이 양반들은 말이야. 다 3번이라 그래. 자, 계속 투표는 해주시고, 우리 여기 전문가들한테 한번 물었습니다. 이긴다, 진다, 어느 쪽이? 저는 시간 그대로 가면 질 가능성이 더 있다고 봐요. 있다. 예. 그 다음에 황 소장님. 저는 이게 핵심이 수도권이죠. 나머지 지역은 표가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수도권에서 현재대로 가면 지죠. 진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저 신혜기 대표님 이긴다, 진다. 현재. 저는 한 달 전부터 진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어허. 한 달 전부터 진다. 아이 큰일 났네. 난 다 이길 이긴다 수가 쪽으로 없다. 나올 줄 알았는데 이거 네. 큰일 났네. 이거 최고의 한국의 최고의 전문가들이 다 진다 쪽으로 나오니까 지금 우리 아니, 그 이기기 위해서 네. 냉철하게 현실을 분석하는 거고요. 예. 저는 이 26일 남았는데 네. 아직 시간은 굉장히 많이 남은 거라고. 자, 그 다음에요. 예. 이제 이기기 위해서는 네. 지금부터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그거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자유파 국민들과 그 또 이재명과 종북주사파는 절대 안 되라고 생각하는 중도층 국민들이 있어요. 이분들한테 알기 쉽게 투표를 어디로 하라고 지침을 빨리 줘야 돼요. 지금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저 자유통일당이나 자유민주당 때문에 우파 분열돼서 네. 질까봐 제일 걱정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표가 제대로 안 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이번 선거는 지역구 선거는 제로섬 게임인데 이 비례는 난제로섬 게임이라고요. 그러니까 제로섬 게임은 우리가 하나라도 표가 분산되면 다 죽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구에는 후보를 안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비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자유통일당이 비례 의석을 확보하고 자유민주당이 확보한다고 해서 국민의힘의 그 위성정당, 국민의 미래 의석이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네. 저 좌파들 의석을 뺏어오는 거기 때문에 네. 이 경우에는 국민의힘과 자유통일당과 자유민주당
그야말로 누가 어느 당이 가장 정확하게 우리 자유파의 정체성을 대표할 수 있느냐를 가지고 부담 없이 소신껏 찍으면 돼요. 근데 그거를 좌파들이 먼저 시작했어요. 네. 좌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역은 민주당. 민주당, 비례는 뭐 무슨 조혁당 이런 식으로 해서 조를 만들어 갖고 돌리잖아요. 저쪽은 하나가 돼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네. 그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점에서 선으로 면으로 전환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다 좋은 얘기들이에요. 근데 이걸 엮어내질 못하고 있어서 선이 안 보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제안합니다. 국민의힘과 그 자유통일당, 그러니까 자유파 진영 전체에 대해서 세 가지를 하자는 거예요. 하나는 네. 네. 총선에서 이기면 문재인 정부 주사파 정권이 만들어 놓은 나쁜 법 네. 5개든 7개든 정확하게 적시했어. 예컨대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 네. 공수처법이라든지 네. 뭐 이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그 대공수사권 박탈한 거라든지 네. 그 나라를 위태롭게 만드는 악법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7대 악법을 폐지하겠다. 즉시 네, 네. 이렇게 구체적으로 국민들한테 우리가 이걸 하려니까 표를 주세요라고 설명을 해야지 무작정 표 달라고 그래서 표 줄 유권자가 어디 있어요. 맞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입법 전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민생 전선. 세 번째가 정치 개혁 전선. 이 한동훈이가 나오면서부터 부채부 특권 포기하겠다 뭐가 하겠다 쭉 하고 다녔는데 다 까먹었어요. 맞아요. 국민들이 기억을 못해요. 180여 개 특권들 중에 네. 정말 국민들이 분노하는 몇 가지 특권들을 선정해서 이러한 국회의원 7대 특권을 선거 총선 이기는 즉시 폐지하겠다. 그러니까 힘을 달라. 이런 7가지 민생 정책을 선거 이기는 대로 바로 실시하겠다. 그러니까 표를 달라. 이러고 호소를 해야, 그리고 그 호소는 국민의힘이나 자유통일당이나 자유민주당이나 크게 생각이 다르지 않을 거기 때문에 네. 그걸 일제히 전개해 나가면서 전선을 확대하고 면을 확장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야 이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정당의 정보팀들은 반드시 이걸 방송을 들을 거라고 봅니다. 이 참고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기 모이신 분들이